자, 지금 저는 양평 용문면에 나와 있습니다. 용문면 네, 맞죠? 맞아요. 네, 제 옆에 계신 분 오늘의 기후 인터뷰의 주인공입니다. 여현정 후보님. 네. 반갑습니다. 살짝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여현정입니다. 양평 군의원 네, 후보로 오늘 네. 등록했습니다. 오. 네, 지금까지 예비 후보 네. 로 활동하다가 예비자 떼고 오늘 등록한 따끈따끈한 네. 군의원 후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1-가번 여현정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아주 제가 뜻깊은 날에 와서 네. 인터뷰를 하네요. 그러게요. 이제 예비 네. 후보에서 후보가 되신 네. 날. 야, 이 너무 좋아요. 요 동네 자랑 좀 해주세요. 여기 어디예요? 네, 여기는 네. 용문이에요. 양평에서도. 네. 양평은 다 아시다시피 이 2,500만 네. 수도권 시민들의 물을 책임지고 있는 물 맑은 양평. 물 맑은 양평. 예.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팔당 치수원을 비롯해서 치수원, 오. 예, 수도권 시민들이 먹는 물이 시작되는 야. 곳이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역사적으로도 양평이 네. 의병 활동, 오. 그다음에 이제 몽양 여운형 선생님의 예. 고향이시기도 하면서 오. 독립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네. 그런 좀 고장이기도 합니다. 야. 그리고 산과 들과 강이 너무 이제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너무 좋아요. 많이 찾아오세요. 네. 근데 제 그 양평에 살고 있는 주민으로서 굉장히 네. 자랑스럽지만 네. 잊어버리고 살고 있는 부분, 이 환경을 누리고 있으면서 네. 지금 저희가 찍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제 주민들이 산책하는 많이 다니세요. 예, 정말 많이 다니시고 너무 부럽습니다. 네. 용문 하면 떠오르는 게 저는 은행나무 침대. 맞습니다. 용문, 용문사가 네. 근처에 있나요? 네, 여기서 한 그 9km 정도 아, 좀 떨어져. 멀구나. 예. 그렇기는 한데 네. 주말에는 관광객들이 엄청 많고 네. 아까 말씀하신 은행나무가 1,100년이 넘었어요. 네. 이야, 그래서 저를 위해서 또 이제 토마토까지 준비해 주시고. 네, 이게 유기농 토마토. 오, 그래요? 네. 예. 근데 어제 이게- 제가 주민들께 선물 받았어요. 이야, 아주 나무꾼을 밑에서 이 새소리와 함께 네. 아주 편안한 인터뷰가 될 것 네, 같습니다. 엄청 바쁜 선거 기간에 이렇게 여유로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제가 오늘 알겠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카메라에는 잘 안 보이지만 이 네. 주변 자체가 사실 그냥 집들인데 자연 풍광이 너무 좋으니까 다 전원주택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전원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집을 지어서. 네. 알겠습니다. 자, 이제 기후 인터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질문인데요. 예. 당선이 되신다면 네. 가장 최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기후 공약은 네. 무엇입니까? 시작할 때부터 기후 후보다 어. 이런 얘기도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제가 이제 기후 위기 대응 관련 기획 홍보 활동을 하고 있어가지고 기후 위기 강연도 좀 했었고 그래서 제 공약 중에 좀 핵심 공약이기도 합니다. 근데 양평은 아시겠지만 경기도에서 면적은 가장 큽니다. 그리고 인구는 12만 정도 돼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산림 면적이 70%가 넘어요. 그러니까 양평을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졌다라고들 많이 이야기하시는데 네. 이런 양평이 탄소 배출을 얼마나 하고 있고 또 탄소를 흡수해서 2050 탄소 중립을 달성하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지표가 아직은 나와 있지 않아요. 예, 그래서 저는 가장 먼저 해보고 싶은 거는 양평군의 탄소 배출 실태를 분야별로 좀 파악을 하고 이것을 기준으로 2050 탄소 중립 가야 되잖아요. 이거는 뭐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으로 가야 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자체별로도 다 목표를 설정해서 실행을 하고 있는데 양평도 좀 필요한 시점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 탄소 중립 목표를 지자체 226개 지자체 중에서 가장 먼저 좀 빠르게 2050년까지 가지 말고 왜냐하면 면적은 넓고 인구는 적고 또 이 탄소 흡수원이 굉장히 많고요. 또 배출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다른 데보다 또 적거든요. 그렇다면 조건은 갖추고 있다. 그래서 226개 지자체 중에 가장 먼저 탄소 중립을 달성할 수 있는 목표를 세웠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분야별로 감축 목표가 구체적으로 나와야 하고 근데 더 중요한 건 이것을 행정이 하는 게 아니라 주민들의 직접 참여와 행정이 이것을 뒷받침해주면서 이루어지는 민간 거버넌스를 통해서 공론화 과정을 좀 충분히 거치고 실행 계획을 수립하는 그런 주민 수기 과정을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네. 그 구체적으로는 이제 이 탄소 문제는 기후 문제는 개인의 어떠한 뭐 실천들도 중요하지만 정치적으로 시스템을 만들고 법과 제도를 과감하게 전환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군의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이 탄소 중립 관련 기본 조례를 만들고 시민 참여형 에너지 전환 조례를 만들고 이런 제도적인 뒷받침을 좀 하기 위해서 예, 의회에 들어가면 바로 진행을 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야, 네, 양평은 사실 탄소 배출보다 제가 보기엔 흡수를 더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나중에 진짜 저 네. 상황에 따라서 만약 탄소세나 뭐 이런 것이 네. 유럽처럼 되면 그렇죠. 양평으로 막 돈이 막 네. 몰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그것도 꿈꾸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 2050 탄소 중립은 뭐 국가를 넘어서 이제 전 전 세계적인 지구적인 거죠. 과제고 광주 같은 경우, 전라도 광주 같은 경우에 2045년으로 좀 다 앞당겼어요. 탄소 중립 그 목표 달성 연도를. 네. 우리 그거보다 좀 당겨보자. 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네. 갖고 있어요. 이 산림 같은 경우는 되게 훌륭한 흡수원이잖아요. 그리고 바이오매스 잠재량이라고 해서 여기 이제 농축산업이 네. 이루어지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 잠재 능력이 양평이 굉장히 뛰어납니다. 네. 야, 그 시민운동가로 네네. 살아오셨잖아요. 네. 그러시다가 이제 네. 군의원으로의 변신을 꿈꾸는데 살짝 아까 힌트를 주셨지만 네.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셨나요? 한 10년 정도 했어요. 시민운동을 학부모 운동에서 시작해서 세월호 참사 때는 세월호 진상규명운동을 좀 많은 분들을 조직해서 진행을 했고 제가 그 이후에 이제 경실련에서 오랫동안 사무국장 활동을 했습니다. 네. 지역 현안 이슈가 터질 때 가장 먼저 네. 좀 주저없이 시민들 참여를 이끌어내면서 대응해 왔고요. 그래서 좀 뭐 비판적인 사람이란 이미지도 물론 있습니다. 네. 이제 부정하고 싶진 않고요. 저는 어쨌든 기득권과 이런 특권층에게는 아주 당당하게 왔습니다. 예, 그리고 또 사회적 약자나 소수 계층들과는 함께하고 그분들의 어려움을 좀 도와주려고 했던 네. 그런 시민운동 과정을 거쳤고요. 그래서 한 10년 정도 그 과정에서 검증이 되었다라고 네. 저는 자신 있게 얘기 드리고 싶고요. 그런데 시민운동만으로는 풀 수 없는 문제들이 너무 많았어요. 예, 우리에게 권한을 준 건 아니거든요. 네. 시민들이 권한을 가진 자만이 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바꾸는 문제, 법과 제도를 만드는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막혔고 한계를 느꼈고요. 네. 직접 정치에 나서는 우리 같이 네. 시민 자체였던 어. 사람들이 직접 정치에 나서는 것으로 정치가 변화해야 된다. 음. 이런 생각을 저도 했고 주변에서도 많이 요구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시작을 했고요. 근데 이제 제가 한 1년 정도 정치인으로 살았는데요. 그러면서 느꼈던 거는 내가 권한을 가져서 주민에게 무엇을 해주겠다라는 생각 자체도 오만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권한은 주민에게 드려야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를 이제 대표 선수로 뽑아 주시면 제가 그 권한마저 주민에게 다 돌려드리는 정치를 하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게 그래서 제 1호 공약으로 약속한 생활 정치입니다. 주민들의 문제는 군의원들이 무슨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민들의 문제를 잘 찾아서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게 돕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이 주인으로 직접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라는 게 저는 생활 정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다 해주겠습니다가 그거 아니라 못합니다. 네, 하시는 하게 거를 만들겠다, 돕겠다. 할 수 있게 돕겠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오래전부터 좀 꿈꿔왔던 생활 정치, 네. 또 시민 정치. 네. 그래서 이게 생활 정치 플랫폼을 구축해서 누구라도 주민 누구라도 삶의 문제를 고민하고 네. 또 지역 발전, 내 삶의 발전을
제한하고 네. 그 방안을 제한하고 그렇게 해서 좀 주인으로 나설 수 있는 이 생활정치 플랫폼을 만들어서 직접 민주주의를 한번 실제로 실현해 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10여 년 동안의 삶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얘기해 네. 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중에 저는 이제 그 외부 사람으로서 양평을 봤을 때 깜짝 놀란 게 네. 아니 인가 옆에 바로 저 거대한 포사격장은 뭐냐. 맞습니다. 네, 네. 그 포사격장 부분도 시민운동가로서 엄청 하셨죠. 네, 했습니다. 포사격장, 영문산 사격장, 폐쇄 촉구를 계속 해왔고 결국은 우리 이제 교수님께서 정말 헌신적인 노력으로 네, 폐쇄는 약속됐습니다. 그래서 몇 년 걸린 거예요? 그게 꽤 엄청 오래 걸린 걸렸죠. 거예요. 82년도 이때 이제 그 군부대는 그 전에 있었지만 네. 그때부터 좀 훈련이 되게 좀 빈번했었고 주민들 불편하지만 피해가 얘기도 못하고 국방의 문제니까. 그쵸, 국방의 문제인데 예. 안보의 문제 건들 수 없잖아요. 예, 예, 예. 근데 이제 주민들의 어. 그 안보 자체도 주민들의 안정과 그렇죠.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데 그 국가 안보를 목적으로 네. 위협을 한 거죠. 어.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문제가 심각하다라고 생각을 했고 이곳에 있어야 할 이유는 네. 없다. 그래서 저희 이제 폐쇄 계속 촉구하면서 그거를 싸웠습니다. 대화와 협상과 지난한 걸 네, 통해서 네. 잘 네. 해결의 가닥을 네, 잡으셨네요. 이제 주민들이 네. 되게 강력하게 대책까지 만들어서 싸워왔었고요. 네. 저희도 이제 그 경실련 차원에서 네. 촉구 성명 계속 발표하고 또 이제 대외적으로 예, 촉구의 폐쇄 필요성을 네, 네. 알리는 네. 그런 활동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 구체적인 기후 질문으로 좀 궁금한 네. 게 이 양평 하면은 또 이제 그 전원주택에 네, 전원주택이 굉장히 많은 많죠. 그 도시민들한테 또 하나의 로망이기도 네, 하고 네. 근데 또 양평에 사는 분들한테는 또 너무 많고 또 산이 깎이는 네.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어떤 맞습니다. 존재이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데 이 전원주택 굉장히 많은데 공약 중에 보니까 그 로렌하우스. 로렌하우스 네, 예 네. 그래서 이건 뭐지? 네. 그건 뭔가요? 네, 로렌하우스는 제로 에너지. 그래서 로자 렌탈하우스. 오. 그래서 렌자를 따서 오. 제로 에너지 렌탈 하우스예요. 오. 네, 그러니까 그 태양광 설치 내지는 네. 이 패시브 공법으로 네, 에너지 효율을 줄이고 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자립이 한 65% 정도가 가능한 구조로 만들어지는 주택이더라고요. 근데 그게 내가 그냥 빌려서 쓸 수도 있다. 그렇죠. 오. 그 지금 김포, 오산, 세종 예. 이런 쪽에서는 이미 분양이 됐어요. 오. 그래서 예. 이 한 40% 예. 정도는 네. 이제 임대를 하고요. 오. 그 보니까 뭐 실버 임대, 네. 신혼부부 임대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아. 임대를 하고 나머지는 이제 일반 분양을 하기는 네, 하는 건데요. 네. 어쨌든 이게 국토부랑 지자체가 같이 이제 추진을 하면서 임대주택 개념으로 보급이 되는데 예. 여기에 제로 에너지 개념이 또 야. 들어간 거고요. 양평에 저는 딱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오. 왜냐하면 아파트가 엄청 많이 생기고 있어요. 네. 근데 아파트가 생겨나면서 이제 파생되는 네. 피해들, 특히 탄소 문제에 있어서 책임을 질 수 있나 그런 고민이 들거든요. 그래서 맞네요. 네, 제가 아파트가 들어오되 양평에 들어오려면 최소한 50%는 에너지 자립 계획을 갖고 들어오게 하는 조례를 만들어 볼까?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제 문제가 좀 생기고 있어요. 교통 문제도 되게 많이 이야기할 네. 거고. 그런 상황에서 로렌하우스 개념이 좀 도입되면 되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근데 이미 하고 있거든요. 다른 네. 지자체에서. 그거를 네. 좀 더 이제 양평에서 활성화될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네, 또 거죠. 양평에 맞는 양평형 주택으로 음. 또 이제 고민해 볼 수도 있을 것 네. 같고요. 그리고 그 로렌하우스라는 거는 꼭 아파트도 될 수 있지만 단독주택도 될 수 있고 뭐 주로는 이제 단독주택 단지. 네. 오. 제로 에너지 단독주택 단지. 야, 네. 모두가 꿈꾸는. 그렇죠. 요즘 같은 경우에 되게 관심이 많아지는 게 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네, 원자재 값이 맞아요. 워낙 오르니까 네, 네. 우리야 아직은 그래도 싼 편이지만 좀 유럽 보면 무시무시하잖아요. 네, 곧 우리도 이렇게 조금씩 그렇게 오를 되면 텐데 걱정이 돼요. 네. 정말 에너지 적게 들어가는 네. 난방비 적게 네, 들어가고 네, 네, 그런 집들이 있으면 네. 얼마나 좋을까. 맞습니다. 과감하게 저는 음,
정치권에서 과감하게 전환하지 않으면 물론 이제 반대하고 반발하는 분들도 당연히 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분들의 이제 에너지가 급속히 전환되면서 네. 야기되는 문제들에 대한 고민도 당연히 해야 되고요. 그래서 정의로운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네. 과감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생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은 이제 교통에 대한 질문인데요. 네. 사실은 뭐 차를 안 갖고 다니면 좋지만 네네. 특히나 그 양평 지역 같은 경우도 거리들이 워낙 멀고 네. 대중교통은 좀 네, 열악하기에 맞아요. 네. 또 차 없이 또 살 수가 없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중에서 탄소 중립, 교통 분야 탄소 중립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되게 궁금해요. 네. 우선은 탄소 문제를 떠나서 양평은 교통 시스템의 전면 개편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제가 전에 한번 그 버스 정류장에서 그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하고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어떤 한 학생은 양동이라는 곳에 살아요. 네. 굉장히 멀어요. 네. 근데 단월중학교를 다니는데 바로 가는 버스가 없어서 용문에 나와서 다른 버스 시간 한참 기다려서 타고 등교를 하고 하교를 해요. 와. 1시간도 훨씬 더 걸려요. 양평에서 등하교를 하는데 네. 그런 문제들도 있고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네. 대중교통 이용해서 병원도 가고 네. 또 이제 그 시내로 나오시는데 목욕탕도 가고 네. 그분들이 이제 배차 간격도 너무 벌어져 있고 네. 또 마을 구석구석까지는 대중버스가 못 다니니까 네. 불편함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면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의 개편이 필요하다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조금 작은 마을 버스가 마을 깊숙이 들어가고 배차 간격이 좁혀지는 것을 기본으로 그러기 위해서는 공영제가 좀 필요해요. 네. 버스 공영제.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활발하게 조금 도입되고 있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500원 버스 그리고 1,000원 통학 택시. 네, 네, 맞아요. 네, 저는 되게 부럽더라고요. 뭐 외신에서도 놀라운 선물이다 그쵸, 뭐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좀 세계적으로 실제 주민들의 필요에 맞게 개편돼야 된다. 그러면 양평 교통복지 1번지 될 수 있을 거다 이런 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런 것들을 통해서 대중교통이 활발해지면 자가용 이용이나 이런 것들은 당연히 줄겠죠. 그러면 탄소 감축 당연히 네. 가능한 거고 예. 전기차, 수소차에 대한 지원이 또 좀 확대돼야 되는 네.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제가 되게 오래 전부터 이 기후문제 관심을 가지면서 굉장히 부러웠던 게 유럽의 트램. 오. 트램이 이제 그 요즘 같은 경우는 전차 같은. 네, 옛날 전차인데요. 이 전선이 없이 무가선으로 운행하는 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네. 전기 배터리나 예, 수소전지로 가는. 예. 그게 양평 같은 경우는 친환경 교통수단이기도 하지만 교통 체증을 잡고 오. 그 다음에 관광 효과를 엄청 불러일으킬 거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많이 네. 주장해 오고 있습니다. 한번 네. 해보고 싶습니다. 오. 그래서 용문역에서 용문산 관광지까지 한 7.5km 구간에 트램 그 레일을 깔고 네. 근데 비용도 철도를 새로 만드는 것보다 6분의 1밖에 안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옛 어르신들께 얘기 드렸더니 네. 막 향수가 자극되는지 되게 좋겠다 이런 네. 얘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네. 수원도 저기 그 화성 열차? 네, 비슷하게? 맞아요. 봤어요, 제가. 그것도 신기해가지고 막 네, 타보게 네. 되잖아요. 그래서 과감하게 하려면 이게 이제 용문역에서 용문산 관광지까지 이동을 하는데 이게 그냥 일반 이 도로에서 자동차랑 같이 다니거든요. 네, 네. 외지인들은 이것만 타고 관광하게끔 만들면 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었습니다. 주민들은 조금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을 하고 그래서 한번 좀 양평에 네. 필요하지 않을까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가 이제 이주해온 후주민들이 70%를 넘었어요. 그 중에 많은 수가 아이들을 학교 보내는 학부모들이 있는데 아침 저녁 이제 등하교 시간에 학교 앞 가보면 되게 그 학교 앞에 자동차들이 줄지어서 아이들 내려주고 가고 이런 풍경이 전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불편하니까 대중교통이. 대중교통이 없으니까 학교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있기는 하지만 시간을 맞추거나 모두가 이용하기에 또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많이들 그렇게 내려주시고 가시는데 전쟁이에요. 저는 통학 전쟁 같아요. 네. 그래서 이 부모님들이 아이들을 통학하는 문제를 좀 지자체에서 해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1,000원 통학 택시 같은 경우는 저는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도 많이 들고요. 네. 저도 아이를 양평까지 고등학교를 다니는데
태워다 줘야 돼요, 아침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학교 시간에는 집에 어떻게 가? 이렇게 그렇지, 전화하고요. 그렇지. 그래서 그 문제는 좀 시급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인근의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이제 뭐 학구제로 또 되기 때문에 원거리 학생들이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이 적어도 자전거를 타거나 걸어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는 길이 조성돼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걸 학교 가는 길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겠다. 모든 학교를 한꺼번에 다 할 수는 없지만 가능한 학교부터 한번 그렇게 시범을 해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차 없는 날, 차 없이 등교하는 네, 날도 네. 한번 만들어 보고, 네. 네, 그런 식으로 이제 학교 가는 길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동차를 줄이는 게 되게 중요한 탄소를 감축할 네. 수 있는 요인이기 때문에, 네. 제가 유럽에 이제 영상을 한번 봤는데, 유럽의 네. 프라이부르크는 친환경 생태 도시예요. 네. 그런데 거기에 고봉이라는 작은 마을이 하나 있어요.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데 네. 거기는 차가 없어요. 아, 차가 못 들어가요, 마을 안으로. 야. 자전거를 타고 이동을 하고, 네. 그 마을의 이제 주택들은 전부 다 에너지. 태양광, 에너지, 제로 에너지 주택. 음. 되게 많이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양평에서 작은 도시 하나 정도는 네. 그렇게 해보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었거든요. 좋네요. 그래서, 네. 그리고 양평 자체가 워낙 또 네, 자전거 많이 타는 곳이잖아요. 근데 그 자전거가 네. 자전거 레저 관광객들이 주로 그렇죠. 타지. 바깥에 사람들은 자전거 타기 타고, 좋은 네. 곳인데 안에서 생활할 없죠. 때 네, 접목이 돼요. 네, 저는 이 녹색 교통으로 자전거가 생활 속에서 접목돼야 된다고 맞다. 생각하거든요. 애들 특히 안전해야 되니까. 네, IC도 만들고 자전거를 타고 도로로 진입할 수 있는 IC도 네. 만들고 지금은 자전거 도로가 있기는 하지만 그냥 자전거만 다녀요. 그냥 그걸 가지고 뭐 출퇴근이나 통학을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이 교통수단으로서의 녹색 교통으로 전환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한번 생각해 본 게 어. 상상은 자유니까요. 네. 이 세종시에 가면 이 뭐 도로인데요. 네. 자동차 전용 도로에 네. 자전거 도로가 있고 그 위를 다 태양광으로 깔았어요. 오. 일석이조잖아요. 야. 6번 국도가 한번 그렇게 돼 보면 오. 어떨까 이런 생각도 좀 국도를 해봤거든요. 태양광으로. 태양광을 깔고 거기에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오. 길을 만드는. 야. 네, 조금 제가 상당히 마음껏 상상을 네,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이제는 이제 주민 참여 이제 네. 에너지 부분인데 네, 맞습니다. 직접 또 태양광 주택 저는 태양광 하시잖아요. 설치했어요. 어떠세요? 체험기. 태양광이 좀 지원이 좀 확대되고 있어요. 음. 그래서 조금 크지 않은 비용으로 저는 태양광을 설치를 했고요. 겨울철 같은 경우에는 난방비 많이 절감이 돼서 오. 약 한 달에 6만 원에서 7만 원 정도 절감이 돼요. 와.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태양광 설치 비용이나 이런 것들 많이 걱정하시거든요. 네. 근데 한 50% 정도 보조를 받으면 어. 한 달에 한 7만 원 정도 세이브가 되면 음. 2년 이내에 다 뽑아요? 뽑습니다. 그래서 야. 저는 많이 추천드리고요. 그 예전에 뭐 태양광 괴담이라고 해서 네. 몇 가지가 있었어요. 뭐 전자파부터 네, 뭐 전자파 해서. 문제도 있고 이게 폐기물 문제도 네, 있고 네. 근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보완이 되고 있고 그래서 그거는 약간은 조금 우려하는 분들이 과장된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저는 좀 실제로 해보니까 들더라고요. 네. 많이 걱정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때에 그래서 요즘 같은 때 아주 기묘하게. 네, 아주 기묘하게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네. 이것을 이제 지역 차원에서 네. 늘어가야 되는데 네, 사실 맞습니다. 빠르게 못 늘어가는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네. 제도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 맞아요. 또 주민 참여라는 네. 부분도 있을 거고 어떻게 풀어나가실 계획이십니까? 그래서 이제 아까 첫 번째 얘기 질문하신 네. 거랑 많이 비슷한데요. 어쨌든 주민이 주도해야 된다라는 게 저는 가장 큽니다. 지금 시민 참여들이 각 지자체별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주민들이 이제 나서서 뭐 텀블러 사용하기 운동, 일회용 줄이기 운동, 그리고 자원 순환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부분에서 주민 실천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행정이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음. 시스템이 지금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도 얘기했듯이 탄소 중립을 이룰 수 있는 이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주민과 함께 만들어내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저는 뭐 다양한 분야가 있겠지만 네. 그 중에서도 에너지, 그리고 교통, 그리고 자원순환 이 부분이 조금 시급히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주민과 있거든요. 함께. 네, 주민과 네. 함께. 그래서 시민주도형 에너지 전환 조례라는 것들을 오. 시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마을 자체가 한 개의 마을이 에너지 자립 마을로 지정이 되면 한 굉장히 많이 60% 이상의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었던 사례들도 많이 보고되고 있고 양평에도 몇 군데가 있어요. 그런 에너지 조례가 전환 마을. 만들어지면 그분들한테 또 실질적인 지원도 그렇죠. 가능하게 되고. 네. 그리고 그런 조례를 통해서 이 마을이 조금 더 확대가 되겠죠. 지금 양평에 지난해에 한 대여섯 군데가 에너지 자립 마을로 지원이 됐었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제 공용부지에 태양광을 설치해서 마을 태양광으로 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또 개별적으로 태양광 설치를 개인주택에 할 때 지원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시스템인 걸로 제가 알고 네. 있어요. 근데 그게 올해는 조금 더 늘어난 것 같고요. 이제 좀 더 확대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다른 이제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전북 부안 같은 경우에는 거기는 그 원자력 발전 반대를 하는 과정에서 에너지 자립의 필요성을 주민들이 절감을 해서 에너지 자립 마을이 최초로 조성된 곳이에요. 그리고 태양광 마을로 조성이 된 곳이고, 그다음에 이제 제주도에 가면 가실이라는 섬마을이 있는데요. 거기는 풍력 발전 에너지 자립 마을. 네. 이런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이제 자립 마을이 형성이 네. 됩니다. 그럼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를 절감해서 발생하는 비용들을 네. 에너지 기본 소득으로 가시리 같은 경우는 장학금을 주더라고요. 그리고 어떤 데는 세대당 얼마만 일정 금액을 바람연금이네요, 소득으로 일종의. 그렇게 되는 그걸 꿈꿉니다. 그래서 네. 양평도 에너지 기본 소득이 좀 발생할 수 있도록 자립마을로 전환돼야 되고, 그것은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 네. 그런데 이것은 주민들의 적극적인 요구와 참여가 있기 때문에 네. 저는 가능할 거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양평에도 이제 네.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죠. 에너지 협동조합이 있고요. 이번에 에너지 센터가 설립되게 됩니다. 올해. 네. 그래서 조금 더 활발하게 이 에너지 전환 문제가 네. 주민들과의 공론이 확대되면서 네. 저는 이루어질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사실 저 농촌에 계시는 또 어르신들 많이 얘기하시는 게 시골이 돈이 더 많이 든다고 겨울에 한번 와봐 맞아요. 난방비가 네. 60만 원이야 뭐 이러시는데 네. 그런 문제로 조금이라도 해결이 네, 되면 예. 굉장히 파급력이 있을 것 네. 같아요. 네, 그래서 또 저소득 가구나 독거 어르신들이 살고 있는 네. 가구에 태양광 패널을 한 2장 정도를 오. 이제 보급해주는 아. 그런 사업을 에너지 협동조합에서 작년에 했었어요. 그 정도만으로도 효과가 있나요? 네. 아, 그러니까 그래요? 왜냐하면 그런 가구들은 음. 한 달 그 전기료가 한 2만 원 정도인데 네. 패널 네. 2장 정도면 네. 해결이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거를 지원해주는 나눔 태양광 사업. 네, 이런 것들을 에너지협동조합에서 작년에 시작하기도 했어요. 저는 오. 에너지협동조합 이사로 있고요. 네. 그래서 그렇구나. 그것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실제 실화네요. 실화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네, 이루어지고 오, 있는. 이거를 네. 좀 더 체계적으로 네. 확산시킨다. 네. 양평 전체로.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제 준비해 온 질문은 다 끝났고요. 네. 끝으로 이제 끝으로, 요 방송 네. 시청자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제가 이제 기후 관련된 강연을 좀 몇 번 했었어요. 그러면서 자료도 찾아보고 다른 지역 사례들을 보면서 굉장히 좀 고민이 많이 되더라고요. 사실 일반 주민들이 쉽게 이게 심각한 문제다라고 느끼지 못하고 지나가세요. 근데 굉장히 심각한 문제잖아요. 올해만 해도 이제 뭐 봄에 꽃들이 순차적으로 피면서 이게 생태계를 유지해야 맞아. 되는데 한꺼번에 피고 꿀벌도 사라져가고 2월이 더 덥고 3월이 춥고 맞아. 산불, 홍수, 그리고 뭐 가뭄, 음. 이제 기후 문제는 코앞에 닥쳤고
인간이 만들어냈지만 인간이 또 가장 큰 피해를 받고 네. 있는 문제잖아요. 근데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조금 확산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들었던 생각이 시민들은 문제를 절감하면 되게 적극적으로 실천을 합니다. 일회용품 줄이기, 뭐 머그컵 사용, 대중교통 이용, 그리고 여러 가지 뭐 에너지 전환에 대한 부분들도 개별적으로 고민을 하고. 근데 이런 개별적 고민으로 이 어마어마한 재난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그래서 정치가 과감하게 나서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게 저는 제 공약 중에도 핵심적인 공약이고, 만약에 제가 네. 의회에 진출하게 된다고 하면 네. 아주 적극적으로 한번 이 문제를 펼쳐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파리에 가면요, 네. 그 이달고 시장님께서 15분 도시라는 것을 만들겠다라고 약속을 했고 주민들은 조금 불편함을 감수하고 그럼 동참하겠다 하고 시장님을 선택해 주셨어요. 근데 15분 도시라는 게 내가 살고 있는 집에서 학교에 가는 곳, 야. 뭐 회사에 가는 딱 곳, 와닿네. 도서관, 공원, 병원 15분 이내에 가능하게 만들겠다. 저는 그게 굉장히 조금 약간 막 좀 뭉클하면서 소름이 끼칠 정도로 되게 조금 좋았어요. 근데 이제 서울에서도 한번 시도를 해보겠다라고 이제 민주당에서 네. 시장 보궐선거 때 네. 후보가 좀 얘기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게 가능한 지역부터 이렇게 조금 전환되어 가면 네. 되게 좋겠다. 그리고 그게 좀 저는 양평다움이 아닐까. 예, 이제 무분별한 여기가 이제 규제가 엄청 많은 지역이에요. 그래서 많은 피해를 감수해 왔고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규제를 완화해 달라라는 얘기들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개발을 막을 수 있는 장치는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시다 보면 산도 많이 깎여 있고 네. 사실은 이제 아파트도 많이 들어서고 있고 그런 개발도 물론 이제 필요하겠지만요. 어쨌든 양평다움을 유지할 수 있는 이 천혜의 자연환경을 후 세대들에게, 미래 세대들에게 좀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장치를 만들어가는 개발. 네, 그런 것들 좀 많이 고민이 됩니다. 야, 네. 알겠습니다. 그냥 시간 순삭이에요. 얘기를 네. 듣다 보니까 굉장히 흥미진진하면서도 유익한 어떤 부분에서 저거 꼭 돼야 돼 이런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시작에 말씀드렸지만 이곳은 물맑은 양평에서도 물맑은 시냇물이 졸졸 흐르는 시원한 나무꾼을 밑에서 제가 뽑은 기후 후보 양평의 여현정 후보와의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후보님 고맙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피디님. 네, 토마토를 하나. 유기농 토마토로.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아삭. 고맙습니다. 네.